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취미생활 1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당신의 노후는 안전한가? 불로장생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다. 인간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오래 살길 바란다. 현대는 장수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의료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하였고 물질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이 79.1세에 이른다.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90세, 100세까지 산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오래 사는 위험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 오래 살게는 됐지만 치매와 중풍, 암 등의 질병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황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한 사람들, 한창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사 교육비, 집값 등로 준비하지 못하는 중년층, 그 어느 세대보다 오래 살겠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청년층까지 어느 세대 하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지,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몇 년 지나 생활이 안정되면 시작해야지 등 노후 준비를 미루는 핑계는 끝도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런 핑계는 은퇴 준비를 늦춰 부담만 가중시킨다. 노후 준비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중한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뿐이다. 국민연금조차 실제 필요한 노후 생활비의 50% 정도밖에 보장하지 못한다.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제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미래의 셋 은퇴 설계 총선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준다. 이번에 나온 한 권 불황에도 끄떡없는 노후 설계은 재무적 내용을, 두 권 돈 안 드는 노후 준비 7원칙은 비재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권 30대와 60대가 함께 생각하는 정년 후의 80영시간 과제은 은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당신은 이제 100살까지 산다. 은퇴 후에도 살아있을 50년을 대비하라. 노후 자금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 금융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몇 억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과연 보통 사람들이 노후 자금으로 몇 억씩 모으는 게 가능할까? 아니, 노후 자금으로 몇 억씩 필요할까? 저자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은 있어야 한다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의 상술이라고 혹평한다. 노후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자료를 무분별하게 일반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노후 자금으로 몇 억씩 들지는 않으며 노후는 산책이나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시기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또한 은퇴 후 10년 정도 살다 삶을 마감하던 때에는 쉬면서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은퇴하고도 2040년을 더 살게 된 지금은 여가 생활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선배들은 취미 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등산을 가고 여행을 다녀도 시간이 남아도니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해봐도 시간이 남으니 무료해지다 못해 무력해진다. 은퇴 후 갑자기 늙어버리는 이유다.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다. 훔볼트는 인간에게 일은 먹고 자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했고,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다. 노후 준비에 대한 책을 보면 돈은 얼마를 모아야 하고 어느 상품에 투자하라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저자는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평생 현역으로 평생 젊음을 유지하며 평생 공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고 7가지 모두 생소할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원칙을 모두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원칙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훨씬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원칙 평생 현역 불가능한 10억 만들기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평생 일을 하라는 것이다. 젊어서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은퇴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행복해지는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라는 것이다. 이원칙 평생 경제 젊어서 번 돈을 노후에 쓰면서 산다는 것은 환상이다. 젊을 때 노후에 필요한 돈을 다 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현상으로 퇴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살기도 힘들다. 따라서 노후에도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3원칙 평생 건강 몸이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다. 더구나 늙어서 중병을 앓게 되면 애써 모은 노후 자금을 병원비로 지불해야 한다. 노화는 노쇠가 아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수면, 충분한 수분 섭취, 금주와 금연 등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4원칙 평생 젊음이란 인생의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젊은이다. 5원칙 평생 관계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의 기본이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최소 6명이고 일상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노후가 행복하다고 한다. 6원칙 평생 공부 이미 7년마다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속도는 점점 빨라져 2030년이면 72일마다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말이다. 나이를 먹어도 학습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업무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학습하라. 7원칙 평생 마음 개발 현대인은 불확실성, 변화하는 환경, 빠른 속도감,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건강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저출산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노년의 길고 긴 앞날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노후에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일부 취미 관계 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돈은 많은데 가족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매일 다투고 가족끼리 서로 등을 진다던가. 돈도 많고 가족관계도 좋지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심리까지 잘 보살필 수 있고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 사실 아직 직장 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남은 230년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아무 취미 생활 없이 집에서 그저 막연히 시간을 보내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도 낮아진다. 그래서 집에만 있기보다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요즘 국내에서 골프가 각광을 받는 운동이 되면서 시니어분들도 골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취미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 위주로 가족이나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하나와 각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 하나를 하면 좋다. 나이대별로 560대는 주로 몸을 사용하는 취미 생활로 자전거 타기, 등산,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기르기, 낚시, 여행, 그림 그리기, 인테리어 등이 있다. 780대에는 정적이며 두뇌 사용이나 마음의 안정을 갖는 서예, 시쓰기, 바둑, 종이접기가 있다. 특히 요즘 전 세대의 각광을 받는 취미 생활에는 스포츠 당구가 있다. 당구는 신체 근력 운동은 물론 두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고 동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 최근에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 한국갤럽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남녀 공동 1위로 한국의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 생활로 등산이 자리를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국내 아웃도어 국내 총매출 규모가 7조 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맑은 공기와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따라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몸의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취미나 일을 하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을 읽는 정적의 활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런 활동들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을 늘려서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늘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취미 활동을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기관, 마트 등의 문화센터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 문화센터를 잘 이용하면 노래, 요리, 악기, 스포츠 등을 소액으로 취미 생활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이런 강좌를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특히 내가 배울 수도 있는 문화 관련 기관의 재능 기부 등을 통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기관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노년의 행복한 삶의 만족도도 높여주고 부부 가족 간의 사이도 더 좋게 해주면서 장수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